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미희.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구가 별로 없었다. 그러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절친이라고 불러도 좋을 친구가 1학년 때 같은 반이 된 춘향이라는 친구는 나와는 정반대의 성격에 외모는 얼짱급이었다. 1학년 때 문화재 집행위원을 같이 했던 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쭉 친하게 지내다 어느덧 우리는 대학교 2학년이 됐다. 어느 날 춘향이랑 다른 여자애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2달 뒤에 열리는 대학 축제에서 5월에 퀸을 뽑는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때 춘향이가 갑자기 나한테 이런 제안을 했다. 미희야, 우리 같이 5월 퀸 선발대회 안 나갈래? 내가 거길 어떻게 나가. 내가 나가면 아마 다들 비웃고 굴욕사진 놔둘 거야. 싫어. 누가 그런 짓을 해. 그런 애들이 있으면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할 거니까 걱정 마. 처음엔 절대 아니될 말이라고 완강히 거부했지만 춘향이가 어찌나 끈질기게 매달리던지 끝내는 내가 지고 말았다. 나는 이번 딱 한 번뿐이라고 단단히 못을 박은 후 그해 5월에 퀸 선발대회에 참가하기로 약속했다. 막상 참가를 결심하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가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을 줄여가며 화장법이며 헤어 메이크업을 연구했다. 자기소개 시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부모님 앞에서 매일매일 스피치 연습을 했다. 또 매일 아침 1시간씩 조깅과 근육 운동을 한 결과 체형도 전보다 조금 날씬해졌다. 학교 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춘향이가 다른 여자애들하고 내 얘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말았다. 미희 요즘 엄청 열심인가 봐. 어제 자기 5kg나 빠졌다고 좋아하던데? 헐, 살 뺀다고 호박이 수박되니? 그래봤자지. 헐, 네가 나가자고 꼬셔놓고 뭐냐 너? 내가 걔를 왜 꼬셨겠니? 다 내 병풍으로 쓰려고 그런 거지. 그래야 내가 더 돋보일 거 아냐? 충격이었다. 그동안 나는 춘향이를 유일한 절친으로 여겼었는데 춘향이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니. 평소에 나였다면 쉽게 좌절하고 5월의 퀸을 포기하고 어디로 숨어버렸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그때 나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반드시 춘향이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라는 오기가 생겼다.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뚜렷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력과 자존감이 높아졌는지도 모르겠다. 목표가 더욱 뚜렷해진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결혼한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지만 언니는 방송에 출연하는 아이돌의 메이크업을 담당했던 초인류 스타일리스트였다. 언니, 나 예뻐지고 싶어. 어머나, 우리 미희가 이제야 여자 본능이 깨어났네? 오케이, 걱정 마. 이 언니가 황골탈태 전문이잖니. 언니는 바로 다음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도시에 있는 우리 집까지 곧장 달려와줬고 5월의 퀸 선발대회를 위해 메이크업, 스타일 등등 꼼꼼하게 체크해줬다. 대회 날에 나는 분장실에 못 들어간다면서? 그러니까 화장이 지워지면 네가 잘 고쳐야 돼. 알았지? 알았어. 언니한테 배운 대로 하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야, 우리 동생 예전 같으면 내가 어떻게 그랬을 텐데 진짜 달라졌네? 아주 좋아. 바로 그거야. 춘향의 일은 여전히 충격으로 남아있었지만 그때 나는 이미 슬픔이나 분노보다는 설레고 들뜬 마음이 훨씬 더 커져 있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분이었다. 그래, 한번 가보는 거야. 뭐 그런 느낌? 나라고 우승 못할 게 뭐야? 갑자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고 이 무모한 도전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축제날이 왔다. 나는 처음 입어보는 드레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른 출연자들보다 조금 늦게 대기실로 들어갔다. 그러자 나보다 먼저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내 쪽으로 모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너무 예쁘다. 나 안 될 것 같아. 오, 올해 그랑프리는 이미 결정났네. 물론 이런 순간이 오기까지 언니와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지만 진심으로 기분이 좋았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를 그런 하트 모양의 눈으로 보면서 칭찬해준 적이 없었으니까. 춘향이는 이 분위기가 짜증이 났는지 대기실 한 구석에서 나를 째려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있었다. 잠시 우월감이 들긴 했지만 춘향이를 보니 다시 마음이 복잡해졌다. 5월의 퀸 선발대회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였고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리고 마지막 스피치 시간이 돌아왔다. 나는 밤새도록 준비한 스피치 원고를 한 손에 들고 무대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다른 건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은 스피치를 무사히 마치는 것만 생각하자. 내 순서까지는 아직 5분이 남아 있었다. 심호흡하고 긴장 풀고 침착하게.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크게 숨을 들이쉰 순간 머리하고 몸에 무언가 부딪히는 충격이 느껴졌다. 잠시 후 나는 온몸이 물에 흠뻑 젖어 있다는 걸 알았다. 춘향이가 양동이로 물을 뿌린 것이다. 어머, 어떡해? 예쁜 드레스가 다 젖었네? 너 화장도 엉망이야. 이런, 우승하긴 다 글났네. 언니한테 화장 고치는 법을 배우긴 했지만 겨우 일주일 동안 속성으로 포인트만 익힌 거라 지금 메이크업을 다시 한다고 해도 스피치 시간 안에 마친다는 건 불가능해. 순서를 조금 늦춘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할래? 순서는 뒤로 바꿔줄 수 있는데. 아니요, 저 그냥 이대로 나갈게요. 너 어디 아프니? 너같이 못생긴 애가 화장도 안 하고 어딜 나간단 거야? 춘향이의 비웃음을 깨끗이 무시하고 나는 드레스가 아닌 평상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무대로 나갔다. 이 차림으로 나가면 모두들 나를 보고 비웃겠지. 하지만 그런 것쯤은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따위 사소한 남의 시선 따위보다는 그동안 내가 노력한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게 무엇보다 싫었다. 그런 나의 진심이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전해진 걸까? 처음 무대에 나갔을 때는 관중석이 술렁거렸지만 내가 단상에 올라 인사를 하자 사람들은 모두 박수로 호응해줬다. 사실 이게 제 본래 모습입니다. 약간 오타쿠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관중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내 얘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왔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언니와 부모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저의 본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고 어쩌다 생각하게 된 거지만 본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만큼은 진심입니다. 그동안 가족들의 아낌없는 도움과 격려를 받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남에게 보여줄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스피치를 마치고 퇴장할 때 관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예쁘게 포장한 내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보내준 박수였다. 결과는 그랑프리를 손에 쥐지는 못했지만 그랑프리 다음에 해당하는 학년별 최우수자에 선발되는 영광을 안았다. 나한테 물을 끼얹은 것 때문에 실격당한 춘향이를 빼놓더라도 다른 참가자도 많았는데 실로 놀라운 결과이다. 춘향이는 대회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지만 말이다. 네가 2학년 그랑프리를 받은 건 내가 후보에 못 올라가서 운으로 얻은 거니까 행여 착각하지 마라. 네가 그랑프리를 못 받은 건 네 그 삐뚤어진 성격 때문 아니니? 네가 실격당한 것도 그렇고 아주 합리적인 결과라고 보는데? 헐, 뭐래? 불쌍해서 한번 뽑아준 걸 가지고 어디서 잘난 척이야? 못생긴 오타쿠 주제에 건방지게. 춘향이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전에 춘향이랑 같이 내 흉을 보던 여자애들이 달려왔다. 애들은 그냥 춘향이 말에 장단을 맞춰준 거였고 나도 얘네들한테는 특별히 원망하는 마음 같은 건 없었다. 여자애들이 달려와서 내 앞에 섰고 그중 한 명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너 스피치 완전 감동이었어. 최고 그랑프리는 다른 사람이 받았지만 나한테는 네가 그랑프리였어. 축하해. 말을 마친 친구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자기도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내 스피치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면서 말이다. 춘향이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많았지만 춘향이는 그 친구들을 그저 자기를 빛나게 해주는 병풍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거다. 친구들은 그걸 다 알면서도 춘향이한테 휘둘리고 옆에서 웃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랬던 거였다.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야, 니들 왜 미희 옆에 가서 그러고 있어? 니들 내 친구잖아. 미희 스피치를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진짜 친구라면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고 열등감에서 벗어날 용기를 주는 사이여야 되지 않니? 근데 춘향이 넌 어떠니? 너는 우리를 네 배경 취급하잖아. 우리가 있어야 네가 더 잘나 보이니까 옆에 병풍처럼 끼고 다닌 거 아니냐고. 나도 완전 동감이야. 사실 고딩 때부터 널 절친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로 너랑은 끝이야. 야, 잠깐 기다려. 어디 가는 거야? 춘향이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쌓아왔던 인지도도 친구도 하루아침에 모두 잃었다.
여자애들 세계는 본래 험난한 법이고 그렇게 한번 평판이 떨어지면 지옥문이 열린 거라고 봐야지. 5월의 퀸에서 보인 비매너 소문은 학교 안에 널리 퍼져나갔고 결국 그 후로 춘향이 옆에 가까이 오려는 사람은 없었을 거다. 외톨이로 지내는 게 힘이 들었던지 3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춘향이는 자퇴를 하고 학교를 그만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춘향이한테 고맙다는 생각도 든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많은 친구들이 옆에 있고 자존감 높은 나로 변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춘향이가 나를 5월의 퀸에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다시 춘향이와 화해하고 친구 사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